안녕하세요. 이인철 변호사입니다. 제가 이제 가사 전문 변호사이기도 한데요. 오늘도 상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상속, 대습상속, 귀여분 이런 분야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 한번 재미있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또 어떤 사례를 준비하셨다면서요? 네, 오늘의 사례 말씀드릴게요. 약 100억 원 정도의 자산을 가지고 계신 재력가가 계셨는데요. 네. 이분은 결혼하셔서 부인 있고 장남은 결혼해서 며느리가 있었고요. 손자가 한 명 있었습니다. 손자가 있었고 장남이. 그리고 차남, 딸이 있었고. 이렇게 자식들이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어느 날 네. 장남이 교통사고로 일찍 사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고 저런. 이럴 경우에 차후 재력가 할아버지의 사망 시 네. 이 많은 약 100억의 재산의 네.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네, 이런 경우가 이제 종종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재산 분쟁 보면 재벌가, 재력가, 자녀들 간에 이제 원만하게 합의가 되면 사실 큰 문제는 없어요. 그래서 이제 원칙적으로는 이제 가사 분쟁, 이혼도 마찬가지고 상속 분쟁도 마찬가지고 이 가족들 간에 합의가 되면 그걸 존중합니다. 법에서도.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재산을 모두 다 이제 나이 많으신 노모한테 다 드리기 했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다 상속 포기를 하고 노모한테 이제 상속을 주겠다고 이제 약속을 하면 돼요. 합의서를 쓰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합의가 안 될 수가 있잖아요. 합의가 안 되면 이제 법대로 해야겠죠. 법대로 이제 정해지게 되는데 이 상속이 굉장히 복잡해가지고 당사자 간 합의가 안 되면 결국 법원에 갑니다. 상속재산 합의를 해달라, 분할 합의해달라는 그런 소송도 있어요. 자, 그럴 경우에 과연 누가 얼마나 갖게 되느냐? 이 사례에는 여러 가지 쟁점이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일단 장남이 먼저 사망을 했잖아요. 그러면 장남은 가족을 하나도 못 갖고 이 재산은 다 차남과 딸과 어머니만 갖게 될까요? 그럴 것 같지 않은데요. 자, 맞아요. 이 장남의 가족, 즉 장남이 결혼했기 때문에 장남의 부인, 그러니까 며느리죠. 며느리와 또 손자가 있잖아요. 이 손자와 며느리도 상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대습상속이라고 해요. 대습상속. 이제 말이 약간 어려운데 습이 이제 물려받다는 뜻이거든요. 대신 물려받는다. 즉 장남이 살아있었으면은 자기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을 수 있었겠죠. 그렇죠. 근데 안타깝게 장남이 먼저 사망했기 때문에 이 장남의 상속권이 아예 없어지는 게 아니라 장남의 상속권이 장남의 부인과 자식, 즉 손자한테 대신 이제 상속권이 넘는 그걸 대습상속권이다. 그래서 이 며느리와 손자는 이 장남의 몫을 이제 합쳐서 가져가는 거죠. 그 나름대로는 또 이제 분배가 있지만 장남의 몫을 가져가고 또 나머지 몫은 차남과 딸과 어머니, 즉 부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네. 하나 궁금한 게 있는데요. 네. 그렇다면은 장남은 이미 사망을 했고요. 그렇죠. 며느리가 재혼을 했을 경우에 이 100억 재산의 상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이럴 수가 있겠죠. 이제 자기 남편이 이제 사망을 했으니까 이제 시부모님은 살아 계시고 시부모님이 권하거나 아니면 며느리가 이제 한 몇 년 있다가 재혼을 할 수가 있잖아요. 다시 이제 사랑하는 사람이 재혼을 하게 되는데, 자, 만약에 시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상태에서 아직 상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며느리가 재혼을 한다. 그럼 며느리의 상속권, 대습상속권은 박탈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척관계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시부모님과의 그런 관계가, 인척관계가 사라지기 때문에 대습상속권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는 대습상속권이 없고, 다만 손자는 당연히 이제 상속권이 있기 때문에 손자만 상속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혹시 여성분들 이렇게 이런 일이 발생했을 경우에 재혼을 할 건지 안 할 건지 신중하셔야 돼요. 재혼을 하는 순간 본인의 상속권은 사라진다. 자, 재혼만 안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즉 혼인신고 안 하고 그냥 연애를 하거나 동거하는 것까지 법이 박탈시키는 건 아니니까 반드시 재혼을 했을 경우에는 상속권이 박탈된다. 이걸 한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찬가지로 자, 이 대습상속권은 며느리가 대습상속권이 있잖아요. 사실 이 대습상속권은 조선시대부터 내려온다고 해요. 이 조선시대에 이 며느리가 재가를 안 하고 이제 시부모님을 계속해서 봉양하는 경우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조선시대에도 이 착한 며느리를 이제 좀 구제해주자. 그래서 이제 대습상속권이 있었는데, 그래서 우리 민법에도 며느리의 상속권만 있었어요. 그러니까 며느리가 상속권이 있으니까 사위들이 가만히 있었겠어요? 사위들이 들을 남녀 차별이다 해가지고 이제 사위도 대습상속권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사위 같은 경우에도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사실 아주 굉장히 유명한 사건이 있었거든요. 재력가 할아버지가 이제 모든 가족을 데리고 여행을 갔는데 안타깝게 사고로 할아버지 가족들 손자들 그다음에 이제 딸 다 사망했는데 사위만 그 여행에 가지 않아가지고 사위만 이제 생존한 경우가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위가 이제 대습상속
그걸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뭐 법적 쟁점이 있는데 하여튼 사위도 상속권이 있습니다. 다만 사위도 재혼을 하지 않아야겠죠. 상속을 받을 당시까지는 재혼을 하지 않으면 상속권이 있으니까 그것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장남을 제외한 나머지 자식들이 네, 항상 다 효자일 수는 없잖아요. 뭐 그럴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네, 차남은 굉장히 아버지 말을 안 들었던 불효자. 그러자. 막내딸은 아버지를 잘 모시고 효녀. 말을 잘 듣던 효자였다면은 네. 그렇다면 재산의 상속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이제 아까 대수상속이 이해되셨죠? 근데 이제 나머지 재산을 그러면 차남과 딸과 어머니가 1대1 대 1점으로 받는 게 법인데, 그러면 딸은 억울할 수 있겠죠. 아니면 이제 부인이 정말로 이제 남편 병간을 잘한 거예요. 이제 그 아들, 딸은 막 찾아오지도 않대. 그러면 부인은 억울할 수 있겠죠. 자신의 상속만 받으면. 그래서 우리 법이 인정한 제도가 우리 민법 1008조의 2에 규정이 되는 기여분이라고 있어요. 제가 이제 이혼 설명을 드릴 때 이혼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여를 많이 한 사람이 기여분을 많이 인정받는다고 했잖아요. 기여도가. 그래서 아내 같은 경우에도 기여도가 많고 뭐 특유재산도 열심히 노력해서 재산을 형성하거나 증가하면 기여도를 인정했잖아요. 상속도 기여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떤 효자는 매일 부모님을 찾아가서 봉양하라고 아니면 같이 모시고 살면서 병원 치료도 잘하고 건강도 신경 쓰고 아니면 부모님 사업을 열심히 도와줘가지고 부모님 재산의 형성에 엄청나게 기여를 한 자식이 있는 효자가 있는 반면 어떤 불효자는 찾아오지도 않고 매일 부모님 구박만 하고 그럴 경우에 불효자가 있다. 근데 법에서 똑같이 1대1로 나누자. 그러면 이거는 형평에 반하겠죠. 우리 도덕관념에 반하겠죠. 그래서 우리 법도 눈물이 있다고 우리 이제 한국에 어떻게 보면 특별한 아주 제도인데 이 효자를 더 인정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아주 특별히 부양해야 돼요. 모시고 살거나 정말로 특별히 부양하거나 부모님 예산에 특별한 기여가 있는 사람은 더 줍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자 부모님 재산이 10억이다. 10억인데 자녀가 2명이면은 얼마씩 나눠야 돼? 5억씩 나눠야 되잖아요. 근데 만약에 기여도가 인정이 되면은 이 기여도를 법에서 뭐 10에서 50% 인정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50%를 인정했다. 그러면 10억에서 5억을 먼저 기여도를 인정하는 거예요. 효자한테 5억을 먼저 주고 나머지 5억을 다시 1대1로 나누자. 이렇게 이제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효도를 많이 할 경우에 여러분 꼭 뭐 재산을 많이 받으라고 효도하는 건 아니에요. 이 법에서도 효자를 더 우대하는 기여분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기억하시고요. 이 기여분 제도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아까 그 사건에서 자식들은 다 나 몰라라 아버지를 방치하고 막 부려만 했는데 어머니만 자기 남편을 정말로 극진히 부양을 했다. 그러면 이 부인에게도 기여도를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부인에게 더 상속권을 많이 인정하는 제도가 있으니까 기여분 제도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이제 이 법이요 어떻게 보면 도덕의 이제 마지막 최후의 보루인데 이 상속 뭐 부모에 대한 효도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간으로 도리로서 당연히 부모에게 효도를 해야 되고요. 또 법에도 이제 눈물이 있다고 효도를 다 잘하고 열심히 한 사람은 법이 또 인정을 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 그 유류분제도도 이제 지난주에 설명을 드렸잖아요. 자신의 이제 상속권을 분하게 박탈당한 사람은 유류분을 청구할 수 있고 또 대습상속제도도 있으니까 여러분 여러 가지 이 법적 제도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셨어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 다음 시간에도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